먼저 타르트지 대신에 사용할 바트스쿠레나 사브레 대신에 저는 오늘 이 필로 페이스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타르트지를 대신해 봤는데요. 필로 페이스트리는 이렇게 얇은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반죽입니다. 페이스트리 반죽인데요. 요거를 이제 타르트지 대신에 콩사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프랑시판 크림을 채워준 다음에 구워서 바닐라 시럽을 가볍게 적셔주고 그 위에 이제 크림치즈 크림과 금귤로 만든 콩포트, 그리고 마리네이드해서 사용한 금귤, 그리고 이제 주재료가 되는 럼 가나슈 몽떼를 올려가지고 제품을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그럼 이제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요. 필로 페이스트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필로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고 연약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페이스트리처럼 반죽처럼 이렇게 반죽을 버터를 감싸가지고 밀고 펴서 접어가지고 결을 형성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얇게 만들어진 반죽을 사이에 이제 버터나 유지를 발라가지고 겹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정제 버터를 발라가지고 결을 만들어주고 유지해 줄 건데요. 이 정제 버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버터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버터를 넣으시고 가장 약한 불로 얘를 이제 서서히 녹이면 냄비 바닥에 단백질과 유당 성분이 이렇게 하얗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제외하고 위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순수한 지방층만 사용하는 게 이 정제 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약간 버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런 느끼한 맛을 굳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정제 버터를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량의 버터가 여기에 사용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정제 버터를 발라줄 거고요. 그리고 정제 버터를 발라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저는 이 정제 버터의 온도를 한 체온 정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온도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체온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하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온도를 사용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한 장을 먼저 올려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낮장으로 있으면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버터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는 총 4장을 겹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4장보다 덜 하셔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페이스트리 반죽이 굉장히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그 찢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버리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뜯어진 부분이 있죠. 그냥 뜯어진 부분도 그냥 여기 정제 버터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당연하지만 버터를 이렇게 발라줄 겁니다. 버터를 발라줌으로써 이렇게 페이스트리 반죽처럼 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버터가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반죽이 약간 마치 튀겨지듯이 구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2장까지 겹쳤는데요. 보시면 바닥에는 제가 아직 안 발랐습니다. 이렇게 겹쳐졌을 때 뒤에도 돌려서 바닥면 안 발린 쪽도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뒤 할 거 없이 다 발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반죽을 계속 상온에 꺼내놨을 때 쉽게 마르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죽도 쉽게 마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공기의 노출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작업하실 때 좋습니다. 이 필로 페이스트리는 신기하게도 이 바삭한 식감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바삭한 식감의 제품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 올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페이스트리 반죽은 저는 8cm 링에 콩가루를 해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재단을 할 때 13 곱하기 13cm로 재단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반죽은 이런 식으로 해서 테프론 시트지에 겹겹이 겹쳐가지고 냉동 보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상온에서 자연 해동을 해서 퐁사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프랩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저는 바로 퐁사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틀에 별도의 버터칠을 할 필요는 없고요. 워낙 이 반죽 자체에 버터가 많기 때문에 퐁사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모서리에 이 반죽이 전부 다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옆에 생기는 이 주름들은 자연스러운 멋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죽 자체가 벽면에 잘 붙질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에 잘 갈 수 있게끔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삐져나오는 이렇게 안 이쁘게 삐져나오는 부분만 가위로 정리를 해서 퐁사주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네. 틀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퐁사주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버터를 칠해서 여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능률이 좀 안 좋긴 한데요. 퐁사주를 할 때가 굉장히 능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의 퐁사주를 끝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온 이 파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파지를 뭐 다시 이어서 뭉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파지를 좀 이어 붙여서 하나의 퐁사주로 만들어 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이 반죽의 단점은 이런 파지를 뭉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좀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퐁사주는 완성을 했고요. 이 안에 이제 채워서 구워줄 프랑지판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지판 크림을 만드실 때 뭐 이렇다 할 비율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약간 견과류의 맛을 좀 더 진하게 내기를 좀 원했기 때문에 아몬드 크림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만들었습니다. 프랑지판 크림에 필요한 커스터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커스터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구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몬드 크림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프랑지판 크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커스터드 크림은 냄비에 여기에서는 이제 타이티 바닐라를 사용했는데요. 사용을 하셔도 좋고, 그냥 바닐라 향이 그래도 맛의 레이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을 사용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티 바닐라빈을 사용을 해서 우유에 충분히 30분 정도 인퓨징을 해줬고요. 그 인퓨징을 한 다음에 볼에 이제 노른자와 설탕 그리고 밀가루, 그런 가루 재료를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섞인 그 볼에 이 인퓨징한 우유를 체에 걸으면서 조금씩 넣어주면서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 된 그 커스터드 반죽을 다시 냄비에 올리시고 전분이 잘 호화가 될 때까지 중불 정도로, 중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가열을 하시면서 전분을 충분히 호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 액체 상태의 그 커스터드가 약간 처음으로 응어리실 때는 잠깐 좀 불에서 내리신 다음에 좀 균일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균일한 상태로 됐으면은 충분히 이제 가운데가 끓을 때까지 가열을 해주시면서 한번 탁 풀어지는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커스터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넣어가지고 커스터드를 완성해 주시고, 완성된 커스터드는 바로 식혀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밀착 랩핑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아몬드 크림 만들 때는 비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전 좀 더 견과류 맛이 좀 더 진하게 났으면 하는 마음에 아몬드 가루랑 헤이즐넛 가루를 반반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한 그런 견과류의 맛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럼을 좀 다량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풍미의 이런 견과류 프랑지판 크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터에 지금 저는 소금을 같이 계량한 상태고요. 저는 보통 이런 크림법을 이용한 크림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면 버터에 항상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좀 더 균일한 상태로 소금이 퍼지는 걸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같이 계량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전란입니다. 전란도 잘 유화되기 위해서는 상온 상태로 유지를 한 전란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전자레인지에 조금씩 데워가면서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황설탕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냥 설탕이 아니라 황설탕을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그런
캐러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황설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크럼, 오리지널 럼을 같이 준비했고요. 이건 견과류 가루입니다. 먼저 아몬드 크림을 만들 때는 저는 이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볼에 넣어주시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견과류 가루를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장점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견과류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버터에도 잘 스며들면서 약간 이 크림 자체에 그 견과류 풍미가 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아몬드 크림에는 다량의 이 전란 액체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약간 분리 나는 크림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아몬드 크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견과류에는 기름이 여기에 원 반죽에 좀 더 기름 함량을, 지방 함량을 좀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 유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몬드 크림을 만드시는 작업을 할 때 드는 그런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버터와 설탕과 견과류 가루를 다 같이 넣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작은 양이어서 자주 꺼내가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몬드 크림을 만들 때 공기 포집을 약 한 단계 정도 밝아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재료들이 골고루 하나의 상태가 될 때까지 섞이게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이제 약간 하나의 반죽 같은 덩어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충분히 크림화가 되면 이 버터와 설탕과 견과류가 벽면에 약간 잘 붙어나면서 좀 더 크림 같은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잘 안 섞인 재료를 좀 더 섞어주고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섞어주면서 약간 좀 크림성 있게 크림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 단계에서 크림화를 많이 하면 아까와 같은 원리로 프랑지판 크림이 좀 많이 부풀겠죠.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치게 많이 부푸는 걸 좀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 밝아질 때까지만 휘핑을 해서 크림을 완성할 겁니다. 지금 벌써 제 육안으로는 한 단계 정도 좀 밝아진 상태인데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건 좀 제대로 안 섞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섞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재료인 전란을 넣어가지고 아몬드 크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원 반죽이 벽면에도 잘 붙어나는 상태고 제 육안에는 지금 한 단계 정도 밝아진 상태인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전란을 좀 나눠 넣어가면서 유화를 좀 해주겠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분리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온도를 잘 지켜주시고 3번에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확실히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항상 첫 번째 계란을 넣고 그 계란이 다 유화가 되면은 다음 계란을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뭐 대량으로 양을 만들었을 때도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항상 이제 균일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란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럼까지 넣어주고 아몬드 크림은 완성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몬드 크림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럼까지 넣어서 크림을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완성이 잘 된 아몬드 크림은 뭐 이렇게
견과류 가루 때문에 조금 버글거려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텍스처로 잘 만들어진 상태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글거려 보일 수 있지만 주걱에 묻어있는 형태나 약간 크림처럼 버터크림 같은 형태가 되면 잘 만들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럼 넣어서 이제 유화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프랑치판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터드를 넣어야 되는데 커스터드의 온도도 이 완성된 아몬드 크림과 온도가 비슷해야 유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온도를 잘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전 아까부터 얘를 이제 상온에서 좀 온도를 맞춰줬기 때문에 바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사용하실 거라면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 가지고 사용하시기 원장드립니다. 비율이 3대1이기 때문에 커스터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한 유화를 위해서 저는 2번에 나눠서 넣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젖죠, 바닥을. 제가 좀 그렇게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꼼꼼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작은 양의 좀 큰 용기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섞어주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해준 다음에 팬닝을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프랑치판 크림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완성한 프랑치판 크림은 냉장이나 뭐 냉동 보관도 괜찮고요. 사용하시기 전에만 이렇게 잘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하니까요. 저장성이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크림을 제가 아까 퐁사주 해둔 필로 페이스트리에다가 저는 45g씩 팬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이 모서리까지 이 크림을 잘 짜주셔야
나중에 이제 구웠을 때 이 벽면에 얘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까지 프랑집 생크림을 꼭 채워서 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짠 반죽은 바로 구우셔도 되고요. 저희는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프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를 160도의 오븐에서 저희는 구워주고 있고요. 35분에서 38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븐에 따라서 그 구움색을 봐가시면서 구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미리 구워둔 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cm 링에다가 35분에서 38분 정도 구워준 거고요. 굉장히 지금 바삭한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몽따주를 해가지고 완성할 예정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구성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 바닐라 시럽을 발라줄 건데요. 바닐라 시럽은 그 설탕과 물 그리고 바닐라 빈 껍질을 잘 긁어가지고 그 액체가 가운데가 끓어올릴 때까지 바글바글 끓어올릴 때까지 가열해가지고 식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면에다가 가볍게 발라줄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끼리 크림치즈 크림이라고 그냥 크림치즈만 올리기에는 너무 그 강렬한 신맛과 묵직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볍게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림치즈와 뭐 사워크림 그리고 당분 그런 설탕과 약간의 그리고 염도도 있으면 간이 맞겠다 싶어서 소금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되기를 위해서 생크림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림치즈 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치즈가 굉장히 잘 덩어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볼에 뭐 대량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 비터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량을 하실 때는 볼에 크림치즈를 넣으시고 주걱으로 이제 가볍게 1차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소금과 그리고 조금의 그런 생크림 그리고 설탕을 넣고 한 번 더 2차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로 좀 풀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사워크림을 넣고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사워크림은 그 메일 유업의 사워크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품의 사워크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메일 유업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완성된 크림치즈를 이제 도포를 해줄 거고요. 14g 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금귤 콩포트를 올려주고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마리네이드한 금귤을 올린 다음에 오늘의 주 재료인 럼 가나슈 몽떼를 올려가지고 제품을 완성할 겁니다. 그럼 우선은 금귤 절이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귤은 또 그 가열을 하게 되면 금귤 특유의 향을 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가열을 하지는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신맛과 쓴맛을 좀 죽여줄 수 있게끔 얘를 이제 마리네이드를 해줄 건데요. 저는 여기에 한꺼번에 계량을 했습니다. 레시피에 적어드렸는데 물과 설탕 그리고 패션후르츠 퓨레랑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랑 그리고 라임 껍질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계량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요 재료를 한 70도에서 80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데운 다음에 제가 이 손질한 금귤에다가 부어가지고 얘를 서서히 식혀가지고 차갑게 식혀서 그렇게 해서 마리네이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과육이 최대한 물러지지 않으면서도 이 액체의 맛이 스며들고 맛이 들고, 그리고 금귤에 가지고 있는 향과 이런 식감이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한 거고요. 마리네이드를 한 다음에는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냄비에다가 가열을 해서 따뜻하게 한번 가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걸 이제 세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금귤은 하나하나 이렇게 초록 색깔 꼬다리가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이 꼬다리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귤은 손질이 거의 사실 반입니다. 그래서 이 꼬다리도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요거를 이제 세로로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빼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금귤입니다. (80도) 7, 80도 정도 됐네요. 제가 딱 말씀드린 온도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손질한 금귤을 넣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바로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얘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니까 한번 좀 열을 제거를 해주느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인 금귤을 밀폐 용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서서히 식혀서 어느 정도 이제 열이 빠지면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서 차갑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룻밤 사이에 이 제가 마리네이드 한 이 재료들의 맛이 이 금귤에 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식감이 약간은 부드러워지면서 케이크로 만들었을 때 식감이 좀 일체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전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밀착 랩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 랩핑을 하면서 이 뚜껑에 생기는 수증기가 금귤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착 랩핑을 꼭 해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네이드는 끝났고요.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가지고 나온 이 액체 있잖아요. 제가 절일 때 사용한 이 액체를 금귤 콤포트 할 때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금귤 콤포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바로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손질한 금귤이고요. 이거는 설탕 A와 설탕 B 그리고 팩틴입니다. 팩틴을 같이 설탕에 계량을 해뒀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마리네이드를 하고 생긴 액체인데요. 이걸 가지고 홈포트를 같이 끓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다멈이라는 향신료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약간 단조롭다고 느낄 수 있는 이 금귤의 맛에 좀 더 이국적인 향과 맛을 좀 더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럼은 사용되었으니까 콤포트를 끓일 때는 단 하나의 그런 향신료를, 좀 색다른 향신료를 쓰고 싶어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카다멈을 준비했고요. 카다멈은 그 껍질을 제거하고 속재료를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분말 형태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금귤을 냄비에 넣어주시고, 마리네이드 해서 생긴 액체도 같이 냄비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팩틴이 들어가지 않은 설탕 A를 먼저 냄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다멈은 먼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귤이 조금 가열이 되게끔 약불로 좀 가열해서 과육이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 좀 가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불로 하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약불로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가열을 평소보다 좀 덜 하고 바로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좀 더 부드러워진 상태까지 가열을 해야 되는데 세미나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덜 가열한 상태로 그냥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과육을 이 핸드 블렌더로 다음에 다시 냄비에 부어주시고 너무 뭐 끓거나 너무 차갑지 않고 약간 이렇게 따뜻한 상태일 때 설탕 팩틴을 넣어 주셔야 약간 덩어리지지 않고 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 팩틴을 이렇게 조금씩 흘려서 넣어 주면서 이렇게 팩틴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설탕 비랑 팩틴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날려주면서 제가 원하는 농도까지 가열을 해줄 겁니다. 팩틴이 들어가서 점도가 굉장히 금방 생기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 냄비 앞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쉽게 바닥이 누르거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농도인지 저는 이제 얼음물에 떨어뜨려 가면서 이 점도를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얼음물에 떨어뜨렸을 때가 이 콩포트가 가장 차가울 때의 점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끓이면서 어느 정도 농도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농도인지 차가운 물에 떨어뜨려 가면서 농도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레몬즙을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넣어줄 건데요.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열하게 되면 그래도 레몬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좀 변형이 되면서 좀 콩포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몬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열을 많이 가함으로써 많이 손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콩포트 자체를 수분을 다 날려가지고 원하는 농도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몬즙을 넣고 최소한으로만 가열해가지고 완성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로 콩포트를 끓이면 산미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몬즙 같은 걸 첨가해가지고 산을 좀 더 해주셔야 간이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포트에 레몬즙을 좀 즐겨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확인하실 때는 불에서 잠시 내리시고 얼음물에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보시면 떨어졌을 때 얘 모양새라든지 어느 정도의 굵기로 굳는지를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냉장 상태일 때 원하는 게 되기인가를 판단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콩포트 같은 경우에는 금귤에 과육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덩어리짐이 잘 보이는 편인데요. 이것보다 살짝만 좀 더 가열을 한 다음에 레몬즙을 넣고 이제 농도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거의 다 농도는 난 상태이고요. 이제 레몬즙을 넣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덩어리짐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덩어리 방울방울 잘 뭉쳐져 있으면 냉장 상태일 때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액체로 퍼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잘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저는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작업을 중단을 할 거고요. 요걸 이제 식혀서 냉장 보관을 해서 밀착 랩핑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구성으로 필요한 럼 가나슈 몽테를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몽따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한 김 식으면은 밀착 랩핑해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좀 뜨겁기 때문에 바로 랩을 씌우면 좀 랩이 좀 우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있다가 밀착 랩핑 할 거고요. 이어서 럼 가나슈 몽테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케이크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럼 가나슈 몽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나슈 몽테라는 게 가나슈를 몽테했다, 그러니까 올렸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휘핑을 해서 부피감 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깔리바우트사의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다량의 오리지널 네그리타 럼이고요. 이거는 젤라틴 메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인데요. 프랑스산 뭐 휘핑크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메일 생크림을 사용했습니다. 메일 생크림을 사용해야 좀 더 이렇게 다량의 크림을 사용해서 만들 때는 그런 깔끔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어우러지고요. 뭔가 주재료가 되는 이런 맛을 좀 더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저는 깔끔한 생크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슈를 만드는 방법과 일단은 동일한데요. 그래서 생크림을 우리고 거기에다가 젤라틴 메스를 녹여준 다음에 가나슈를 만들듯이 똑같이 초콜릿을 유화를 해줘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저는 냄비에 생크림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생크림과 럼을 같이 계량을 해서 같이 데워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이 럼이 가지고 있는 이 알코올이 어느 정도 좀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다량의 럼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어느 정도 날리지 않고 사용하면 드시기 어려운 크림이 됩니다. 그래서 럼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함량이 오리지널 럼 같은 경우에는 44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알코올 너무 많이 날리면 그 술의 풍미가 좀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코올은 가지고 있으면서 드실 수 있는 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알코올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드실 때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드시고 나서 막 취할 정도의 막 그런 알코올 도수는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알코올 도수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게 데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데우면 알코올이 좀 충분히 날아가지 않고요. 너무 높게 데우면 또 많이 날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온도는 70도입니다. 초콜릿은 액체량이 많기 때문에 녹이지 않아도 좀 유화가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녹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유화가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녹게끔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가루 젤라틴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젤라틴 메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판 젤라틴을 사용하시는 분은 약간 그람수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이 제가 적어드린 레시피의 경우에는 판 젤라틴은 2.88g이 가루 젤라틴과 판 젤라틴의 그 굳는 정도의 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루 젤라틴이 3g을 사용하면 판 젤라틴을 4g을 사용했을 때
그 굳는 힘이 같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젤라틴 메스라는 것 자체가 물과 가루 젤라틴이 섞여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젤라틴 메스를 만드시려면 1g의 가루 젤라틴에 5g의 물을 넣어서 6g의 젤라틴 메스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젤라틴 메스를 제가 지금 계량해서 준비한 겁니다. 어느 정도 살짝 녹은 상태입니다. 지금 70도로 온도가 올라가지고요. 불에서 좀 내리고 제가 젤라틴 메스 준비해온 걸 녹여주겠습니다. 생크림 양이 많아도 이 제품은 가나슈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핸드블렌더를 이용해 가지고 균일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갈아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젤라틴 메스가 이제 다 녹아가지고 초콜릿에 넣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 처음에는 초콜릿과 거의 비슷한 동량 정도로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나슈를 만드는 것처럼 섞어주듯이 유화를 해줄 겁니다. 주걱으로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량의 생크림을 넣어서 갈듯이 유화해줄 겁니다. 가나슈 몽테를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다량의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이 크림 자체를 휘핑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생크림이 가지고 있는 기포성을 살려서 만든다라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들어가는 생크림의 절반은 가열하지 않고 절반만 가열해서 가나슈를 만든 다음에 가열하지 않은 생크림을 이 가나슈에 넣어가지고 바믹서로 유화를 해서 가나슈 몽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크림이 열을 가하지 않은 생크림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기포 포집이 좋은 그런 가나슈 몽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런 크림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약간 좀 더 묵직하고 밀도감 있는 가나슈 몽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생크림이 어느 정도 초콜릿에 풀어지면 주걱으로 잘 저어가지고 1차적으로 유화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생크림을 넣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가나슈로 만들어서 해주셔야 훨씬 더 쉽게 유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슈 자체가 질감이 이 액체와 비슷해졌으니까 이때는 이제 생크림을 한꺼번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포가 많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많이 오래 하지 마시고 끊듯이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이게 약간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무의미한 작업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시면
완성한 가나슈 몽테가 초콜릿이 약간 좀 떠다니는 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나슈 몽테는 사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냉을 먹고 얘가 굳을 수 있을 때까지 차게 굳어야 휘핑력이 생기기 때문에 생크림이 가지고 있는 휘핑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최소한 다음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또 다른 향이나 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밀착 랩핑을 해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날 준비한 크림으로 오늘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마리네이드 해서 준비한 금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크림치즈 크림과 콩포트, 이거는 이제 바닐라 시럽입니다. 저는 금귤 마리네이드를 이제 하루만 하고 만약에 오늘 했으면 내일 액체와 과육을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야 너무 이 과육이 부드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만 절이고 액체와 과일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바닐라 시럽은 표면에 가볍게 이렇게 적셔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크림치즈를 짜줄 건데요. 저는 14g씩 짜줄 겁니다. 여기 위에 이제 콩포트는 20g씩 짜줄 거고요. 생각보다 이 그램을 맞춰서 제품을 준비하는 게 균일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제품을 만들 때 그램을 재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가 절여둔 금귤을 올릴 거고요. 단면이 밖으로 가게끔 놓아줄 겁니다. 총 6피스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위에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럼 가나슈 몽테를 휘핑해 가지고 마무리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절여진 금귤은 살짝 이렇게 말랑하기도 하고 살짝 단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도 잘 배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시식 때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카다몬 가루를 조금 뿌린 다음에 크림을 올려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다몬인데 이걸 홀을 좀 보여드리고자 좀 원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요거 안에 있는 요 검정색 이 속 C 부분을 이렇게 걸러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루를 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좀 작업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굉장히 디저트에 잘 어울리는 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귤과도 잘 어울리는 향이라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카다멈 가루를 금귤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뿌려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해놨던 럼 가나슈 몽떼, 그러니까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휘핑을 해서 기포 포집을 해서 힘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짜서 데코를 할 거고요. 네. 최소 전날 만든 크림은 이렇게 되기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얘를 이제 좀 더 풀어주고 제가 원하는 되기까지 휘핑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휘퍼로 휘핑해서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제가 원하는 텍스처까지 농도를 내줄 겁니다. 가운데에도 이 럼 가나슈 몽테를 이렇게 짜가지고 금귤을 고정시켜 놓는 용으로 짰고요. 그리고 이 럼 크림이 자체가 좀 많아야 맛의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안에까지도 이 럼 가나슈 몽테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금귤을 이 크림에 좀 잘 붙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동그란 모양으로 짜서 완성을 했습니다.